네, 여러분 11시 김광일 쇼 톱뉴스. 이것은 이른바 지금 우리나라 정치권이, 그러니까 내년 3월 9일에 있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러 가지 프레임이 작동되고 있지만, 그 중에서 이제 여권의 이재명 후보, 그다음에 야권의 선두를 형성하고 있는 윤석열 후보, 이제 두 사람이 가장 중요한 인물이라고 가정을 해본다면, 양쪽의 의혹을 하나씩 이제 등에 지고 있는 그런 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대장동 게이트, 그 다음에 윤석열 후보는 그렇습니다. 고발 사주 의혹. 물론 국민의 실생활과 연결시켜서 그 의혹의 그 크기를 견줘 본다면, 윤석열 후보 쪽에 있는 고발 사주 의혹의 크기가 탁구공 크기만 하다면, 이재명 후보에게 지금 얹혀져 있는 대장동 게이트는 농구공만 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지요. 어찌되었건 그러나 양쪽에 프레임을 걸어놨다는 측에서, 맞불 작전의 그런 프레임이라는 측에서는 한 가지씩 걸려 있는 겁니다. 이쪽에는 고발 사주 의혹, 이쪽은 대장동 게이트. 이제 고발 사주 의혹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핵심 인물 중에 하나가 손준성 검사, 지금 대구고검에 인권보호관으로 내려가 있습니다. 손준성 검사가 있고, 손준성 검사에게 그 고발장을 이제 넘겨받았다는 김웅, 현재 국민의힘 국회의원입니다. 김웅 의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또 뭐 어찌어찌 했다는 조성은 씨가 있지요. 그런데 손준성 검사에 대해서 그 당시에 대검의 수사정보 정책관이었습니다. 이제 손준성 검사에 대해서 어제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신청했던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기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기각 사유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피의자에 대한 출석 요구 상황 등 이 사건 수사 진행 경과 및 피의자에게 정당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갈 우려가 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신문 과정에서 향후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피의자 진술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해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네. 한마디로 말하면, 아니 그 사람이 도망갈 리가 있겠냐. 이제 와서 뭐 증거를 지우고 자시고 할 것도 없을 것이다. 그리고 뭐 이 검찰 수사에 출석을 잘 안 한다고 했는데, 이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와서는 출석하겠단다. 곧 하겠대. 그러니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없다. 기각. 그래서 이제 공수처는 아주 모양을 구기게 됐지요. 공수처 수사 구속영장 1호 사건입니다. 구속영장 1호 사건이 그냥 완전히 구겨지게 된 겁니다. 면이 없게 된 거지요. 그런데 더더욱 정말 실소를 금치 못하는 일이 하나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이제 구속영장이 기각이 되면서 구속영장의 내용이 일부 공개가 됐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공수처가 설명한 내용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의혹 수사를 지휘했다. 채널A 사건을 대검 인권부에서 진상조사하도록 지시했다. 아니 지금 이게 고발 사주 의혹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런 말 왜 적어놓습니까? 그래서 지금 법조계 사람들이 혀를 쯧쯧쯧 차고 있는 겁니다. 공수처 검사들 검사 맞아? 이 사람들 예전에 공소장 안 써봤어? 지금 어떤 것이 문제냐? 고발 사주가 문제면 손준성 검사한테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러니까 손준성 대검찰청 수사정보 정책관한테 손준성 정책관 내 방으로 좀 와. 매월 며칠 몇 시 검찰총장인 윤석열 검찰총장이 손준성 정책관을 방으로 불렀다. 방으로 부른 자리에서 윤석열 총장이 이렇게 고발을 하라고 지시를 했다.
뭐 이런 내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윤석열 이름 세 글자가 나오는 그런 말은 한마디도 없다. 구속영장 어디에도. 그러니까 윤석열 그 당시 검찰총장과 손준성 그 당시 대검 정책관 사이에 어떤 교감이 있었는지, 어떤 지시가 있었는지에 관한 거는 단 한 줄도 없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뭐 조국 사태 수사를 어떻게 했다느니, 채널A 사건을 어디로 이렇게 수사를 지휘를 했다느니, 이런 말만 써 있는 겁니다. 이게 말이야 막걸리야. 말이야 막걸리야. 이게 공소장이야 메모장이야. 구속영장이냐고 메모장이냐고, 이런 비난을 받고 있는 거지. 처음에는 10월 21일 체포영장을 신청을 했다가 그것이 기각이 되자 이제 내부적으로 얼마나 들끓었겠습니까? 공수처가 우리 이러다가 이제 쫄딱 망한다. 빨리빨리 서둘러. 그래서 이제 구속영장 신청했는데 그것도 기각. 그 사이에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뭔가 한마디를 했죠. 빨리빨리 수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말씀하셨네. 야 빨리 좀 서둘러 봐. 그렇게 해서 이제 어거지로 구속영장을 만들다 보니까 손준성 검사와 이 윤석열 검찰총장 사이에 관한 얘기는 단 한마디도 넣지 못한 채. 왜? 증거가 없으니까, 진술이 없으니까, 관련자. 그러니까 엉뚱한 얘기, 조국 사태가 어땠다느니, 뭐 채널A 사건이 어떻다느니, 이런 얘기를 집어넣은 겁니다. 어제 이제 법원에서 영장 실질 심사를 하면서 공수처에서는 검사가 4명이나 나왔다고 그래요. 여운국 차장을 비롯해서. 그래서 PPT로 이제 파워포인트로 프레젠테이션을 이제 했는데, 손준성 검사 쪽에서는요 그냥 말로 했답니다. 말로. 저쪽에서는 이렇게 준비를 해왔는데 그게 지고 말로 한 쪽이 이긴 거지요. 대한변협이 성명을 냈는데요. 규칙과 규율을 무시하고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으며 이례적으로 인신을 구속하는 영장을 거듭 청구하는 기본권 침해 행위를 공수처가 지금 자행하고 있다. 그런 겁니다. 더더욱 손준성 검사가 어제 이제 법원에 나왔습니다. 영장 실질 심사를 하니까 손준성 검사가 직접 한 말입니다. 저는 직원들에게 고발장 작성을 지시한 적도, 고발장을 김웅 당시 송파 국회의원 후보에게 보낸 기억도 없다. 그러면서 결정적인 말을 한마디 했어요. 아무리 윤석열 전 검찰총장 밑에서 일했어도 윤 전 총장을 위해서 일한 적은 없다. 윤석열 그 선대검사 밑에서 내가 일을 했을지언정 윤석열 그 사람 개인을 위해서 일한 적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어제 그 뉴스 토마토, 미디어 토마토가 함께 여론조사한 대선 주자들 지지율이 나왔는데 윤석열 31.2%, 이재명 29.8%, 홍준표 18.1%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민주당이 이재명 후보는 어떤 박스권 20%대에 딱 갇혀가지고 옴짝달싹 못하는 뭐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그런 분석이 붙어 있던군요. 결국은 요 앞에 얘기했던 것이나 이번 것이나 다 마찬가지인데요. 결국은 그 이제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제 국정감사에 나가서 특검 수용 문제와 관련해서 그거는 뭐 국민적 분노다, 굉장히 비상식적이다, 국회가 합의를 해주면 결단을 내리겠다, 특검을 수용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러한 것들이 특검을 수용하는 문제, 검찰 수사를 더 빡세게 진행하는 문제, 마지막에 뭐 그럴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후보 교체의 얘기가 고개를 들게 되는 그런 상황, 이런 모든 것들이 무엇에 달렸느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에 달렸습니다. 만약 일주일, 2주일 시간을 지나는데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에 탄력이 붙기는커녕 자꾸만 뒷걸음질 쳐서 뭐 10%대로 떨어진다.
그러면은 민주당에서, 청와대에서 아마 중대 결심을 여러 곳에서 할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동안 어제 크게 그 네 분의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 됐던 이제 다음 주부터 당심 50%, 민심 50% 해서 마지막 후보를 뽑기 위한 투표 절차에 들어가지요. 국민 여론조사, 그 다음에 당심. 근데 그거를 경쟁력을 바탕으로 해서 묻기로 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윤석열 후보는 4번 물어보자. 그러니까 이재명 대 윤석열 어떻게 보세요? 그리고 질문 하나. 이재명 대 홍준표 어떻게 보세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 윤석열 어떻게 보세요? 질문 하나. 이재명 대 홍준표 어떻게 보세요? 질문 둘. 이재명 대 그 유승민 어떻게 보세요? 질문 셋. 그 다음에 이재명 대 원희룡 어떻게 보세요? 질문 넷. 질문을 4번 하자는 그 안이 하나 있었고, 다른 하나는 한 번만 물어보자 이거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와 맞서서 다음 4사람 중 누가 가장 경쟁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이제 가나다 순으로 원희룡, 유승민, 윤석열, 홍준표 4사람 중에 하나를 골라주시오. 이 2가지 안을 놓고 그냥 지금까지 그렇게 격심한 내용을 겪고 있었는데, 어제 마침내 이제 국민의힘 경선 선거관리위원회가 절충안을 마련했습니다. 절충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확정 방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이재명과 홍준표, 이재명과 유승민, 이재명과 원희룡 후보가 대결할 경우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는 누구인가? 여러분 좀 복잡하게 들리시죠? 간단합니다. 질문은 한 번만 하자. 질문은 4번 하지 말고 질문은 한 번만 하자. 대신에 4번 한 것과 비슷하게 이재명 대 윤석열, 이재명 대 홍준표, 이재명 대 유승민, 이재명 대 원희룡을 다 거론을 하자. 이렇게 절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절충을 하는 거는 4번을 따로따로 물어보는 것은 전례가 없다. 과거에 그렇게 물어본 적이 없다라는 것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당심 50%, 민심 50%를 나중에 합산을 해야 되는데, 이 합산 과정이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한 번만 물어봐야 된다. 이렇게 그 2가지 이유를 명분으로 내세웠다고 해요. 이제 그래서 이제 4명의 후보 캠프들도 그래 절충안으로 가자 이렇게 이제 고개를 끄덕이는 상황인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이제 결과만 놓고 보면 한 번만 물어보자라고 했던 홍준표 후보 캠프 쪽이 일단은 그 의견이 받아들여진 것이 아니냐. 그래서 홍준표 후보 쪽에게 약간은 유리한 방향으로 절충안이 마련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